저희는 미분 방정식을 통한 치료제 및 추리약 간격 계산에 대해서 발표할 손현성, 이동훈, 김소민입니다. 먼저 차례입니다. 탐구 동기, 탐구 과정 및 내용, 약물 동태학이란 약물 감소율과 양의 관계, 미분 방정식이란 변수 분리법이란 미분 방정식을 통한 치료 재량 및 투약 간격 계산, 결론 및 느낀 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탐구 동기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투여 시간은 안내되지만 정확한 복용량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다약제 복용자의 경우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나 약물 간 상호작용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복용 중인 나의 약의 용량이 과연 나에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시간 지침보다 개인의 체중, 건강 상태, 약물 특성을 고려한 정밀한 보약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확한 약물 투여량의 중요성과 개인 맞춤형 보약 방안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약물 동태학이란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어 분포, 대사, 배설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에 따른 약물 농도 변화로 분석한 것입니다. 약물이 몸에 어떻게 흡수되고 이동하며 변화되고 배출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투여 경로, 투여량, 약물 특성 등에 따라 약물 동태학적 특성이 달라집니다.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예측하고 적절한 투여 설계에 활용이 됩니다. 먼저 약물 동태학의 4단계 과정입니다. 생체에 투여된 약물이 체내에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시간 경과에 따라 4단계인 흡수, 분포, 대사, 배설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흡수입니다. 약물이 피부, 장, 구강 점막 등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는 과정입니다. 생체 유용성은 전신 순환에 도달한 약물량, 투여된 약물량을 측정합니다. 다음으로 분포입니다. 흡수된 약물들이 혈액 또는 림프계를 통해서 체내 조직에 퍼지는 과정입니다. 주 혈장 농도를 기준으로 약물의 분포와 약효를 파악합니다. 세 번째로 대사입니다. 약물이 체내에서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대사 후 물질은 활성형 또는 독성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설입니다. 이 과정은 약물과 그 대사물이 소변, 대변 등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되는 과정입니다. 약물 농도와 시간의 관계인 1차 약동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약물의 농도 감소율은 농도에 비례합니다. 즉, 농도가 높을수록 효소 반응도 활발해져서 더 빠르게 분해됩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체내의 농도가 높을수록 제거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로 인해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인 반감기는 일정해집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반감기를 바탕으로 복용 간격 결정에 활용 가능합니다. 예외로는 효소가 포화가 되면 영차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는 농도와 상관없이 일정량만 제거됩니다. 미분 방정식이란 함수와 그 도함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하는 농도와 위치, 온도, 속도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약물 농도 변화와의 연관성으로는 약물이 체내에서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는지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물의 농도 변화 예측이 가능합니다. 종류로는 하나의 독립변수를 가지는 상미분 방정식,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가지는 편미분 방정식, 1개, 2개, n개, 도함수의 차수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통해 변화의 법칙을 알게 되면 미래 상태의 예측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 오늘 복용한 약의 내일 농도를 계산하여 치료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 없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여 과학적 사고력과 응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변수 분리법이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주로 특정 형태의 상미분 방정식이나 편미분 방정식에 사용됩니다. 적용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일 때 사용 가능합니다. 즉, x와 y항이 분리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절차로는 분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항을 분리한 다음 양변을 적분합니다. 이를 통해 적분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형태를 도출하고 필요한 경우 Y에 대해 정리하여 해를 구합니다. 미분 방정식을 통한 체류 전량 및 투약 간격 계산. 약물의 농도 변화는 1차 반응 미분 방정식을 따르는데요. 약물을 한 번 체내에 투여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내 농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농도 CT는 다음의 1차 미분 방정식을 따릅니다. DT분의 DC는 마이너스 KC, CT는 시간 t에서의 약물의 농도, K는 양의 상수로 소시상수를 나타냅니다. 소시상수는 약물이 체내에서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미분 방정식을 변수분리법을 통해 간단히 풀어 나타내면 CT는 C0 EA-KT승. 이 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물 농도가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며 이론적으로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복 투여되는 약물에 대한 누적 농도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약물을 한 번만 복용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 간격 t마다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 투여된 약물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새로운 약물이 들어오므로 약물 농도가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매 t 시간마다 약물 D를 투여한다고 할 때 첫 투여 후 농도는 D이고 두 번째 투여 직후 농도는 D 플러스 D의 EA-KT승이고 세 번째 투여 직후 농도는 D 플러스 D EA-KT승 플러스 D EA-2KT승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감소하는 등비수열의 형태로 무한히 반복되며 체내 농도는 다음과 같은 무한 등비급수로 표현됩니다. 위에서 보여준 무한 등비급수로 표현된 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약물을 일정 간격 t로 반복 투여했을 때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체내 농도는 위 식의 값으로 수렴하며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때 수렴값 C 무한대는 투여량 D, 소지속도 K, 간격 T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실험으로서 카페인의 소시상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카페인을 대상으로 투약 간격과 투약량에 대해 직접 계산하기 전에 카페인의 소시상수를 구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카페인의 체내 농도를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에 대체적으로 카페인의 음료를 섭취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사라지는지 신체적 변화를 통해 계산하여 소실함수를 구하였습니다. 신체적 변화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애플워치로 심박수를 1시간마다 측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실험 남성의 경우 173cm, 75kg의 일반적인 남성으로 카페인의 농도가 100mg 이상일 때 확실한 각성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200mg 농도의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고 1시간 간격으로 심박수를 측정하여 확실한 각성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지속 효과는 약 3.5시간 정도로 1일씩에 대입하여 계산해보면 CT는 C0 EA-KT승은 200 EA-3.5K이므로 이는 100이 수렴한다고 방정식을 세우고 K의 값을 구해보면 K는 약 0.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중 판매하는 에너지 드링크를 활용한 카페인 계산을 해보자면 앞선 실제 실험에서 구한 소시상수를 이용하여 약물의 적정 투약 간격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권장 투약 간격과 일치하는지 검증을 진행하였는데요. 투여 농도 100mg, 약물 소시 농도 상수는 앞서 구한 듯이 0.2, 체내 적절 잔존 농도는 300mg 이하이기 때문에 이때 체내 농도가 300mg을 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EA-0.2T 승의 분의 100이 300은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위의 부등식을 정리하면
계산 결과는 약 2.03시간 이상입니다. 즉 최소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카페인을 투여해야 카페인 농도가 300mg을 넘지 않게 되는데요. 이는 권장 보조 간격인 3시간에서 5시간보다 짧은 수치입니다. 오차의 원인으로서는 카페인 소지상수 체일 부정확함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체내 카페인 농도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개인차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심박수와 각성 느낌을 기반으로 카페인 농도를 추정했기 때문에 소시상수가 부정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페인의 체내 농도가 일정 농도 이하로 떨어져도 사람에 따라 심박수와 각성 효과를 느끼는 정도가 다른 것처럼 체내 카페인 농도와 심박수, 각성 느낌이 비선형적인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측정 간격을 1시간이 아닌 더 짧은 간격으로 측정했다면 더 정밀한 소지상수를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약물 농도 변화를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모델링하였으나 실제 생체 환경 내의 환경은 훨씬 복잡하여 이러한 수학적 모델의 결과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